지방 흡입을 정말 제대로 스킬풀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늘어진, 본인이 탄력이 없어서 이런 늘어진 피부를 위로 리프팅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 지방흡입에 있어서 탄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처질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스킨이 좀 얇거나 비만도가 좀 있거나 그리고 튼살이 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 혹시 처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매우 많이 하셔서 압박복도 열심히 입고 탄력 운동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사진은 다른 병원에서 한번 지방흡입을 하시고 저에게 재수술을 받으러 오셨던 분인데, 수술 후에 팔을 약간 이렇게 내리고 찍었을 때 겨드랑이에서 팔로 연결되는 부분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늘어진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다른 분 케이스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한번 지방흡입을 했는데 겨드랑이 쪽에서 이렇게 늘어지면서 처지게 된 이런 팔 실루엣을 갖게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이고, 마찬가지로 이분은 심하게 늘어지진 않았지만 겨드랑이 쪽에서 이런 실루엣의 굴곡이 아래로 처지면서 연결이 되는 이런 실루엣이 좀 문제였던 분입니다. 이런 사인들처럼 실제로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팔이든 복부든 허벅지든 이런 스킨이 늘어지고 처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팔에서 늘어지는 부위는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팔을 내리고 섰을 때 옆모습에서 팔꿈치 쪽이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재수술 케이스로 팔꿈치 쪽에 늘어진 이런 스킨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던 케이스였고, 다른 케이스도 보시면은 팔을 지방흡입을 한번 했는데 팔꿈치 쪽에 이렇게 늘어진 스킨을 갖게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분입니다. 또 팔 지방흡입 후에 이 스킨 늘어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곳은 바로 이 겨드랑이 뒤쪽으로 견갑골 쪽과 브라라인 쪽에 늘어진 현상입니다. 이분도 이제 전신 재수술 케이스였는데 이 팔뿐만 아니라 팔꿈치 쪽에도 이렇게 늘어짐이 있었지만 견갑골에서 브라라인 옆구리로 연결되는 라인이 이렇게 접히고 늘어짐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스킨 탄력에 문제가 있어서 지방흡입 후에 이렇게 늘어진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팔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에서 팔로 연결되는 부위, 팔꿈치, 그리고 견갑골 쪽에 이런 늘어짐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흡입을 정말 제대로 스킬풀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늘어진, 본인이 탄력이 없어서 이런 늘어진 피부를 위로 리프팅 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 수술 전에 사진을 보시면은 늘어지고 접히고 튼살도 좀 많고 겨드랑이 쪽에 착색까지 있으셨던 분인데 수술에 처질까봐 매우 걱정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병원도 한 10군데 이상을 상담을 많이 다니시고 본인이 처질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상담주에 늘어진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에게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수술 후에 보시면 늘어졌던 스킨도 올라가고 접혔던 겨드랑이도 좀 펴지고 겨드랑이도 오목하게 좀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늘어져 있던 스킨이 위로 올라가면서 중간에 있는 점부터 팔의 아래쪽 라인까지의 거리가 수술 후에 짧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인데 이분도 팔에 묵직한 지방량이 많아서 수술 후에 처질 것을 매우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분인데, 저에게 지방흡입 후에 늘어진 것도 올라가고 팔도 좀 길어 보이면서 겨드랑이 주름까지도 좀 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재수술 케이스인데 이전 수술로 이렇게 늘어짐이 약간 있는 상태로 실루엣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저에게 지방흡입을 받고 특히 겨드랑이에서 팔로 연결되는 부위에 스킨 수축력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리프팅 시켜준 결과 수술 후에 깔끔히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 수술 후에 처질 수 있는 두 번째 부위인 이 팔꿈치 쪽도 이렇게 늘어짐이 있었던 분인데 저에게 수술을 받고 많이 리프팅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재수술 케이스인데 팔꿈치 쪽에 이렇게 늘어짐 현상이 있었는데 저에게 재수술을 받고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수술 케이스인데 왼쪽 팔꿈치에 심하게 늘어짐 현상이 있었는데 저에게 재수술을 받고 스킨 수축이 충분히 작동되면서 많이 리프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 지방흡입 후 처질 수 있는 세 번째 부위인 견갑과 브라라인 부위인데, 한번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갑과 브라라인에 이렇게 처짐과 늘어짐 현상이 있었는데 저에게 재수술을 받고 많이 접혔던 주름도 펴지고 늘어졌던 스킨이 위로 올라붙으면서 리프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 지방흡입을 하면은 처질 수도 있지만 수술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본인의 스킨 수축력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스킨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리프팅 시켜줄 수 있는지 그런 걸 꼭 확인하고 수술 병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로 좀 마른 분이었는데 늘어짐은 없었지만 수술 후에 아래쪽 있던 볼륨이 줄어들면서 위쪽으로 리프팅 되고 겨드랑이도 오목하게 파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팔 지방흡입과 탄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